윤정이는 현관문을 열며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몇 통의 우편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청구서, 광고지, 그리고 빨간 봉투.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최종 연체 통지서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남편 최성철이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환갑을 넘긴 그의 자세는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30년 직장 생활을 마친 지 3년이 지났지만 집안에서만큼은 여전히 부장 행세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희가 빨간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성철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뜯어봐. 제 이름으로 온 게 아니에요. 당신 앞으로 온 거예요. 성철이 비로소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표정에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봉투를 낚아채듯 받아든 그는 한쪽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별거 아니야. 나중에 처리하면 돼. 3천만 원이 별거 아니에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대출 연체금 3,200만 원. 이자만 해도 한 달에 수백만 원이었습니다. 여자가 뭘 안다고 나서. 성철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40년 전 신혼 때부터 들어온 그 말이었습니다. 대학도 못 간 아내가 자신의 판단에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정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먼저 왔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감자를 깎으면서 손은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빨간 봉투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비슷한 우편물이 4번 왔습니다. 처음엔 성철의 말을 믿었습니다. 사업 자금 회전이 늦어져서 곧 정리된다는 말들을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4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3세 그녀는 성실한 회사원 최성철과 맞선을 봤습니다. 부모님이 정해준 자리였습니다. 성철은 명문대를 나왔고 대기업에 다녔습니다. 정희의 부모는 만족했고 정희는 순종했습니다. 결혼 후 정희는 완벽한 주부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을 차렸고 성철의 와이셔츠는 항상 풀을 먹여 다렸습니다. 아들 영우와 딸 수진을 키우면서도 집안일에 빈틈이 없었습니다. 성철은 승진했고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성철이 부장이 되었을 때 정희는 그가 더 바빠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늦은 퇴근, 잦은 회식, 주말 골프. 그녀는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일은 남편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은퇴 후에도 성철의 권위는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간섭이 심해졌습니다. 반찬이 짜다, 집이 어수선하다, TV 소리가 크다. 정희는 참았습니다. 평생 참아왔으니까요.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영우가 사업을 한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성철은 흔쾌히 5천만 원을 내주었습니다. 정희는 그 돈이 퇴직금에서 나왔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영우의 사업은 6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그 뒤로 성철의 행동이 수상해졌습니다. 경마장에 간다, 주식 공부를 한다며 집을 비웠습니다. 정희는 불안했지만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 정희는 우연히 성철의 통장 정리함을 보았습니다. 잔고는 48만 원이었습니다. 1억이 넘던 퇴직금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여보, 저녁 먹어요. 정희가 불렀지만 성철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식탁에는 2사람분의 저녁이 차려졌습니다. 정희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입에서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성철이 던져버린 빨간 봉투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주워 다시 펼쳤습니다. 연체이자, 원금 상환 기한. 숫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40년. 정희는 40년 동안 이 남자를 믿고 따랐습니다. 그가 하자는 대로 했고 그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견은 접었고 자신의 꿈은 잊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남편을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 헌신의 끝에 남은 건 3,200만 원짜리 빨간 봉투였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창에 이혼 변호사를 입력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 법률사무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그중 한 곳의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내일 전화를 걸 것입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윤정희는 자신의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윤정희는 긴장한 손으로 가방 끈을 움켜쥐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김은주 변호사는 4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정희가 가져온 서류들을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통장 내역, 연체 통지서, 아드님께 송금한 기록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남편분이 퇴직금과 부부 공동재산을 무단으로 소진한 게 명확하네요.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정희는 조금 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 동안 살림을 도맡아 하셨죠? 자녀 양육, 가사노동, 남편분의 경력 관리 지원까지요. 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저녁 준비까지 했어요. 애들 학원 보내고 시댁 제사도 제가 다 챙겼고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계부, 사진, 증인이 될 수 있는 분들 연락처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계부는 40년치가 집에 있었습니다. 빠짐없이 기록한 것들이었습니다. 재산 분할 기여도를 최대한 높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의 경우라면 90% 이상도 가능합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것. 4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성철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현관에서 외투를 벗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변호사 만났어요. 성철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정희를 돌아보았습니다. 뭐? 이혼 소송 준비하고 있어요. 성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큰 걸음으로 다가와 정희를 내려다봤습니다. 정신이 나갔어? 내 나이가 몇인데 이혼을 해? 61예요. 아직 한 20년은 더 살 것 같은데 당신하고는 못 살겠어요. 내가 나가서 뭘 할 수 있겠냐고. 성철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요. 미쳤구나, 정말. 성철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의 눈에서 당황함을 읽었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의 말에 고분고분하던 아내가 달라진 것입니다. 며칠 후 아들 영호가 집에 왔습니다. 38배 영호는 사업 실패 후 백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철이 부른 것이 분명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영호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따졌습니다. 아빠가 평생 벌어온 돈을 엄마가 다 가져가겠다고요? 정희는 설거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아빠가 평생 벌었던 돈은 이미 다 없어. 내가 받아간 5천만 원, 경마장에 날린 돈, 주식으로 날린 돈. 다 합치면 1억 5천이 넘어. 그래도 이혼은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이 뭐가 돼요? 정희는 수세미를 싱크대에 내려놓고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영호야, 너 결혼하면
와이프한테 여자가 뭘 안다고 나서냐고 할 거니? 영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말 들으면서 40년을 살았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 재판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정희는 40년치 가계부를 변호사에게 넘겼고 동네 이웃들에게 증인을 부탁했습니다. 시장에서 20년 넘게 장을 봤던 반찬 가게 사장님,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부녀회장님, 성철의 회사 동료 부인들까지 모두 흔쾌히 응했습니다. 정희 씨 손맛은 동네에서 유명했어요. 명절 때마다 우리 집 음식 싸다 줬잖아. 그 남편은 진짜 오만했어요. 부인한테 대놓고 무시하는 말 많이 했죠. 증언들이 모였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건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정희는 뭔가 해야 했습니다. 정희는 오래전 꿈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전 그녀는 요리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을 이어받아 작은 식당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집을 가면서 그 꿈은 접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파트 근처 작은 상가 점포를 알아봤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80만 원. 그녀는 결혼 전 친정에서 받았던 돈으로 마련한 비상금이 있었습니다. 성철도 몰랐던 통장이었습니다. 정인의 손맛이요. 부동산에서 정인은 간판 이름을 말했습니다. 40년 만에 자신의 이름 석자를 내건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점포는 10평 남짓이었습니다. 정인은 간단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냉장 쇼케이스를 들여놓고 반찬을 담을 용기들을 샀습니다. 처음엔 김치, 멸치볶음, 콩자반 같은 기본 반찬부터 시작했습니다. 개업 첫날 손님은 3명이었습니다. 정희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고 하나하나 설명하며 팔았습니다. 이 김치는 3일 동안 절였어요. 젓갈도 직접 골라서 넣었고요. 손님들은 맛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우리 엄마 손맛이랑 똑같네요. 입소문이 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하루 손님이 20명이 넘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예약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정희 씨, 우리 집 제사 음식 좀 맡길 수 있을까요? 다음 주 돌잔치 음식 부탁해요. 가게는 바빠졌습니다. 정희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오전 내내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오후엔 손님을 맞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한편 성철의 상황은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의 재산 내역이 공개되었습니다. 그가 평생 자랑하던 명품 시계는 가짜였습니다. 골프채도 만년필도 모두 복제품이었습니다. 성철은 허세를 부리기 위해 가짜를 사모았던 것입니다. 피고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위자료까지 청구했습니다. 성철은 법정에서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제가 언제 허위 사실을... 증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를 무능하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폄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정 경제를 파탄낸 건 피고 본인입니다. 성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산 분할 85%, 위자료 3천만 원. 정희의 승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가게 문을 닫고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정인의 손맛. 40년 만에 내 이름 석자가 걸린 내 공간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꺼내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잘 지내지?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나중에 시간 되면 엄마 가게 한번 놀러와. 가게요?
응. 엄마가 반찬 가게 차렸어. 수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정희는 웃었습니다. 응, 지금이 제일 괜찮아. 전화를 끊고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2월의 밤하늘은 차가웠지만 별이 많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최성철은 낡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립요양원 2인실이었습니다. 옆 침대의 노인은 하루 종일 기침을 했습니다. 복도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성철은 이곳에 온 지 2달이 되었습니다. 이혼 판결 후 그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은 정희가 가져갔고 재산도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아들 영호에게 연락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대답뿐이었습니다. 아빠, 저도 지금 형편이 안 돼요. 와이프도 반대하고요. 성철은 결국 구청 사회복지과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서류를 작성하며 물었습니다. 자녀분이 계시죠? 예. 경제적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성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치스러웠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성철은 시립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평생 남을 무시하며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남의 도움으로 연명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성철의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가 저렸고 고혈압 약을 하루에 3번 먹어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야 했지만 교통비가 아까워 미루곤 했습니다. 요양원 식사는 맛이 없었습니다. 싱겁고 질겼고 매번 비슷했습니다. 성철은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곤 했습니다. 문득 정희가 만들어주던 음식들이 떠올랐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갈비찜, 늘 당연하게 먹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성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철은 공용 거실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노인들도 몇 명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성철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이었습니다. 요즘 화제의 인물, 국민 반찬 여왕 윤정희 씨를 만나봤습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화면 속 정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깔끔한 주방복을 입고 반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40년 주부 경력을 살려 60대에 창업하신 거죠? 네.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정희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성철은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화가 났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정인의 손만 매장이 나왔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하는 손님들이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진짜 엄마 손맛이에요. 여기 반찬 먹으면 다른 데는 못 먹어요. 리포터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매장을 3곳으로 확장하신다고요? 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게도 기회가 생겼어요. 성철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저 여자가, 내가 무시했던 저 여자가,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정희가 한 강연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시니어 재취업 성공기 특강을 하고 계신데요. 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저도 60에 시작했으니까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희는 당당했습니다. 성철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재밌는데 왜 가요? 옆에 앉았던 노인이 물었지만 성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성철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 여자가 감히 나 없이 성공을 해?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성철은 40년 동안 정의를 무시했습니다. 그녀가 요리를 잘해도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는 원래 그런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TV 속의 정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강연자였습니다. 성철은 분했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내가 틀렸던 건가? 아니야. 저건 내 덕분이야. 성철은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의가 저렇게 요리를 잘하는 건 내가 40년 동안 먹여 살렸기 때문이야. 내가 돈을 벌어왔으니까 저 여자가 요리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지. 결국 내 공이야. 그는 점점 더 깊은 망상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성철은 아들 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호야, 나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영호의 목소리는 귀찮다는 투였습니다. 너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니? 뉴스에 나오던데요. 잘 되시나 봐요. 그래서 말인데, 너 엄마한테 한번 연락해봐라. 왜요? 아빠 사정 좀 이야기하고, 조금만 도와달라고. 영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왜 아빠를 도와줘요? 이혼했잖아요. 그래도 부부였잖아. 40년을. 그 40년 동안 아빠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영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엄마는 아빠 없이도 잘 살고 계세요. 이제 그만 내버려 두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성철은 핸드폰을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성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TV 속 정의의 웃는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녀 옆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리포터가 소개했습니다. 경영 컨설팅을 도와주고 계신 김태욱 교수님이시죠? 네. 정의 사장님의 열정에 감명받아 함께하게 됐습니다. 김 교수는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온화한 인상의 지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는 정의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성철은 그 장면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 남자는 뭐야? 질투였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분명한 질투였습니다. 성철은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는 펜을 들고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윤정희에게 접근하는 방법, 아들을 통해 연락, 건강 문제로 동정심 유발, 과거 추억 환기. 성철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의가 여전히 마음이 약한 여자라고 믿었습니다. 조금만 애처롭게 보이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녀의 사업에서 한 몫을 챙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같은 시각 정의는 새로 오픈한 강남 매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욱 교수가 함께였습니다. 오늘 오픈 행사 성공적이었어요.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정의는 피곤했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교수님 덕분이에요. 경영 자문 안 해주셨으면 이렇게까지 못 컸을 거예요. 제가 뭘 했나요? 사장님 실력이죠. 두 사람은 함께 매장 문을 잠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많았습니다. 사장님, 저기 괜찮은 전시회가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다음 주 토요일이요. 정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김 교수는 웃었습니다. 정의도 웃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녀의 과거가 다시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구청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시니어 자립성공 사례 발표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윤정희는 무대 옆 대기실에서 원고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장님, 10분 후 시상식 시작됩니다. 행사 진행 요원이 알려줬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그녀는 시니어 자립 공로상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태욱 교수가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긴장되세요? 조금요.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요. 잘하실 거예요. 사장님 이야기는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될 겁니다.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6개월 동안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경영 자문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실력이죠.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대기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최성철이 서 있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성철은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허옇게 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당신, 정희가 말을 잇기도 전에 성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희야, 내 말 좀 들어봐. 김 교수가 성철과 정희 사이에 섰습니다. 누구시죠? 비켜요. 이건 우리 부부 문제니까. 부부요? 이혼하신 걸로 아는데요. 성철은 김 교수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희를 향했습니다. 정희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정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이렇게 성공한 건 다 나 덕분이잖아. 내가 40년 동안 돈 벌어서 당신이 요리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거고. 정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다시 합치자고. 우리 같이 사업하면 더 크게 키울 수 있어. 성철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간절함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성철이 원하는 건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정의의 성공이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나의 남편 자리가 아니라 나의 성공에 묻어가는 기생충 같은 삶이네요. 정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성철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기생충? 40년 동안 나를 무시하고 내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돈을 탕진하고 이혼 후에도 반성 하나 없이 이제 와서 내 성공에 기대려고 하는 게 기생충이 아니면 뭔가요? 성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희는 행사요원에게 말했습니다. 경호원 불러주세요. 정희야, 나 지금 시설에 있어. 아파. 돈도 없고. 제발. 성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만든 결과예요. 경호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성철을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성철은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정희야, 우리 40년이 뭔데? 문이 닫혔습니다. 정희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김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정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림이 가라앉았습니다. 시상식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정희는 무대에 올라 상을 받았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윤정혜 사장님의 사례는 많은 시니어 분들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60대에 창업해서 3년 만에 3곳의 매장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에 일자리까지 창출하셨습니다. 구청장의 치사가 이어졌습니다. 정희는 트로피를 받고 짧은 소감을 말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합니다. 저도 그 말을 믿고 시작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앞에 딸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수진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희는 급히 문을 열고 딸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지는 소파에 앉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가 저한테 계속 전화해요. 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돈 달라고, 병원비가 없다고, 아프다고. 하루에 10통씩 전화해요. 문자도 보내고요. 수지는 핸드폰을 꺼내 정희에게 보여줬습니다. 성철의 문자가 수십 통이었습니다. 수진아, 아빠 좀 도와줘라.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 내가 아빠 친딸이 맞니? 정희는 핸드폰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힘든데 아빠 문제까지. 엄마, 저 미치겠어요. 아빠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어요. 수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정희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해결할게. 다음 날 정희는 김은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싶어요. 정희는 수진의 핸드폰 화면을 캡처한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전 남편이 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서 괴롭히고 있어요. 협박성 문자도 보내고요. 김 변호사는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도 고소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 가족에게 접근하지 못하게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정희는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시설에 있는데 생활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연금은 받고 계실 겁니다. 제가 확인해서 시설 측에 정보 전달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 이상은 제가 도울 수 없어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접근 금지 가처분이 발령되었습니다. 정희는 변호사를 통해 성철에게 공식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윤정이 최수진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할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 성철은 요양원에서 그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구겨 던졌습니다. 이런 미친.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법은 정의 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딸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가 다 처리했어. 이제 아빠는 너한테 연락 못해.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미안해. 엄마가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도 힘드셨을 텐데.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식사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성철의 번호를 찾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에서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정희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그녀의 결단은 냉정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0년 헌신 후 남은 자신과 딸을 위한 유일한 자기 방어였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계약금이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밤 하늘에는 별이 많았습니다. 김 교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전시회 기대되네요. 편하게 다녀오세요. 정희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정희는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이제 정말로 과거였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윤정희는 서울 본사 사무실에서 전국 매장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모니터에는 50개 매장의 매출과 재고 현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대구 매장 오픈 준비 완료됐습니다.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어요. 오픈 행사는 다음 주 토요일이죠? 네. 사장님 참석하시면 홍보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정희는 달력에 일정을 표시했습니다. 바쁜 나날이었지만 충만했습니다.
정인의 손맛은 이제 단순한 반찬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전국 50개 매장을 둔 프랜차이즈 기업이었습니다. 정인은 더 이상 윤정이가 아니라 윤정이 대표였습니다. 그날 오후 정인은 시니어 창업교육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김태욱 교수와 함께 설립한 곳이었습니다. 강의실에는 60대 수강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의가 들어서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윤정희 대표님께서 직접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김 교수가 소개했습니다. 정희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인의 손맛 윤정희입니다. 수강생들이 환호했습니다.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63세에 처음 창업했어요. 그때 제 통장 잔고는 3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집중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였어요. 40년 결혼 생활이 끝나고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막막했죠.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깨달았어요. 저한테도 재능이 있다는 걸요.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요리했던 그 시간이 제 자산이었던 거예요. 한 수강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처음 시작할 때 무섭지 않으셨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웠죠. 실패하면 어쩌나, 망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럼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더 무서운 게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후회하며 사는 거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강의실에 공감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인생 2막은 남편의 권위가 아닌 제 손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잘못 깨맨 부분은 뜯어내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정희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정희는 김 교수와 함께 카페에 앉았습니다. 오늘 강의 좋았어요.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교수님 덕분이에요. 교수님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제가 뭘 했나요? 사장님이 다 하신 거죠.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3년 동안 김 교수는 정희의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사업 파트너이자 인생 동반자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천천히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다음 달에 제주도 전시회 가실 거죠?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교수님이 초대해 주셨는데 같이 가요. 전시회 보고 바다도 보고.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날 저녁 정희는 딸 수진을 만났습니다. 수진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수진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승진 발령장이었습니다. 과장됐어요. 정희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축하해. 정말 잘했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아빠 문제 해결해주지 않았으면 저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그래도 엄마가 용기 내주셔서 저도 용기 낼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소식 들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한 달 전 정희는 시립요양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성철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병이 악화되어 홀로 임종을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무연고 장례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요양원 직원의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딸과 함께 잠시 영안실에 들렀습니다. 성철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정희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딸도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두 사람은 잠시 묵념하고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 식탁 앞에서 수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는 후회 없으세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 없어. 오히려 감사해. 감사요? 응. 덕분에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 정희는 진심이었습니다. 만약 이혼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정희는 없었을 것입니다. 성공한 사업가도 존경받는 강연자도 행복한 여성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도. 그날 밤 정희는 집으로 돌아와 발코니에 섰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정희는 지난 3년을 떠올렸습니다. 이혼 결심, 변호사 상담, 재판, 가게 창업, 매장 확장, 프랜차이즈 사업, 교육센터 설립. 힘든 순간도 많았습니다. 밤새 울었던 날도, 포기하고 싶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희는 행복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교수였습니다. 잘 들어가셨어요? 네. 교수님도요? 네. 오늘 수진 씨 승진 축하 자리 좋았어요. 수진 씨 정말 밝아졌더라고요. 교수님 덕분이에요. 늘 저희 챙겨주셔서.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럼 내일 봬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다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63세에 시작한 인생 2막이었습니다. 이제 66세였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20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있었습니다. 남은 인생은 온전히 정희의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정희는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시니어 맞춤 건강 반찬 라인을 출시하려고 합니다. 정희가 직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저염, 저당, 고단백. 시니어분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반찬이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교수님과 영양학 전문가들이 함께 레시피를 개발하고 있어요. 3개월 후 출시 목표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희는 사무실 창가에 섰습니다. 정희의 손맛 1호점이 보였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그 작은 가게였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간판을 보며 웃었습니다. 40년 만에 내 이름 석자를 건 첫 공간. 그곳에서 모든 게 시작되었습니다. 정희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녀의 노년은 허세로 가득 차 쓸쓸히 사라진 성철의 그림자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40년 고통을 이겨낸 그녀에게 남은 것은 자신의 재능으로 일군 성취와 서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동반자와의 평화로운 미래뿐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용기 있는 홀로서기에서 시작된다는 것. 윤정희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